네,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재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해드릴 텐데요. 오늘도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저희가 선정한 주제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 오느냐 기다리고 기다리던 알트 시즌에 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볼 텐데요. 일단 제가 여쭤볼게요. 언제 올까요? 올까요? 저 올까? 물음표잖아요. 네, 물음표로 끝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네. 저는 느낌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 일전에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야, 알트 시즌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 발언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해당 영상에 댓글을 찾아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제가 가루가 되게 가루가 될 수 있죠. 네, 가루가 돼 있었습니다. 네. 제가 네가 뭘 한다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제 생각인 거고요. 네.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각자 투자 판단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트 시즌 올까에 대해서 안 온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알트 시즌은요. 알트 시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정말 다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핑퐁 핑퐁 막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그런 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저도 알트 시즌은 모든 알트가 다 예. 어깨동무하고 같이 오르는 그걸 알트 시즌을 말하고요. 그러나 알트 시즌 안 온다라고 해서 안 오르는 알트, 그러니까 오르는 알트가 없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뭐 폭등한 알트 당연히 있고요. 네. 다만 다 같이 오르는 그런 시즌이라는 표현을 붙일 정도의 뭔가 알트의 동반 상승작은 안 올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투자가 더 어려워지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 코인 투자로 힘든 투자자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알트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장이 좋을 때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수익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야, 코인 투자하면 10배 버는 건 기본 아니야? 라는 느낌이었는데 저희 피터 리치인데 여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하게 치유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수익을 당연하게 여긴 생각은 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 떡락하면 확실하게 치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보자면 우리가 17년 말에 막 2천만 원 넘었다 이러고 난리가 났을 때 국내에서 그리고 가격이 막 800만 원, 600만 원 떨어지고 나니까 와, 도대체 그 2천만 원 언제 오는 거야? 라는 분들이요. 21년에 무려 뭐 지금 달러 기준으로는 6만 9천 달러까지 갔습니다. 8천만 원 막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떨어졌죠. 떨어지면서 야, 도대체 8천만 원 언제 오는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은 1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달러 기준 차트인데 비트 차트를 보면 물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약간 그때 트럼프 취임 즈음에 그때 한 10만 달러 넘을 때 사셨던 분들. 그런 분들만. 그런 분들만 조금 있고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은 물 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물을 타셨으면 평단가 기준으로 보자면 수익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4년만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번다. 제가 직전 고점과 이전 고점을 잘라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당연히 직전 고점보다 이전 고점보다 지금 고점이 더 높아요. 지금 제가 4년을 제가 자른 거거든요. 당연히 21년 11월에 기록했던 고점보다 높은데 지금 현재로 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취임일 직전 10만 달러 넘을 때 사셨던 분들, 요분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드리면 4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4년만 기다리면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 4년 기다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연내 10만 달러는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예상해 봅니다. 왜냐? 비트코인은 앞서 보여드렸던 지난 시간에 이제 디지털 금이기 때문에요. 근데 디지털 금인데 금의 사이클은 9년, 10년, 막 조정기 20년 거치고 이러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다행이라면 사이클이 4년이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이 사이클이 좀 더 빨라지는 뭐 경향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금보다는 사이클이 더 짧게 진행되고 있어서요. 혹시라도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금처럼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제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이죠. 이게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그 전체 크립토 시장,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표현한 건데요. 제가 왜 난이도 높은 알트코인이라고 했냐면 전체 코인 시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나머지가 알트코인이에요. 근데 지금 보자면 이 22년 11월 이때 FTX 사태 터졌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 선으로 바닥을 찍고 이후로 보자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알트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이게 뭐냐면 유통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코인 게코와 코인 마켓 캡이라는 코인 데이터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과거 자료가 없어서 제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2017년 말에 제 기억에 코인 마켓 캡에 등재된, 그러니까 코인 마켓 캡이 팔로잉하고 있는 코인의 개수는 2,000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인 마켓 캡은
지금 현재 1,424만 개의 코인을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코인 개코도 여기 코인 개코는 조금 더 기준이 까다로워서 트래킹하고 있는 코인이 한 17,000개 정도 되거든요. 어쨌든 2017년보다는 거의 뭐 8배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코인 숫자는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런데 이 도미넌스는 보자면 더 줄어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개별 알트코인 가격으로 보자면 그야말로 가루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새로 알트코인은 계속 찍어 나오는데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 이 얘기는 뭐예요? 네, 알트코인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는 알트 시즌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런 순서로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은 먼저 비트코인이 오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막 올라서 시장이 막 환호를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으로 돈을 좀 벌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더 큰 도파민을 원하죠. 더 큰 수익률을 원해서 야, 뭐가 있을까라고 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요?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큰 이제 이더리움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요. 그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면 이더리움도 충분히 이제 많이 오르면 또 뭐 오를 거 없을까?라고 보면 라지캡, 대형 코인 위주로 시가총액이 좀 큰 네. 대형주 위주로 오릅니다. 대형 코인 위주로. 자, 여기까지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충분히 올랐어. 그러면 야, 그럼 이제는 자발트다 이러면서 그냥 모든 알트가 다 오르는 이제 알트 시즌이 펼쳐집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2017년 말, 2018년 초 그리고 21년 하반기에 진행됐던 알트 시즌의 순서입니다. 그럼 지난 불장까지는 이 패턴이 맞아요. 유효했던 거네요. 네, 네. 이번엔 바뀌었습니까? 확실하게? 이번엔 바뀐 게 바로 이겁니다. 이더리움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전체 시장에서, 전체 코인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우리가 그 환호했던 2017년 말 2018년 요때 보자면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무려 30%를 웃돌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더리움은 대충 한 20% 이상의 도미넌스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황일 때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냥 그 원래 비트가 뭐 1% 빠지면 알트는 뭐 10% 빠지는 이런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18년 하반기 그리고 19년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빠져서 이 도미넌스 자체가 10%대로 내려왔어요. 그러고 있다가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불량이 시작되니까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높아지죠. 이더리움 가격이 오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21년 11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정점을 찍었을 때 이때 이더리움 도미넌스 역시 22%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이후에 보자면요. 계속 도미넌스가 하락하고 있어요.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도미넌스가 7%대예요. 이게 심각하죠. 이건 최저점 아니에요? 거의 최저점입니다. 그쵸? 거의 최저점.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심각하다라는 거 볼 수 있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가격이 아니고 도미넌스인데 네.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화폐입니다. 계속 발행이 돼요. 그쵸. 유통량은 증가하는데 오히려 도미넌스는 작아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격은 더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러다 보니까 아니 아까 보여드린 그 사이클을 보자면요. 비트 오른 다음에 이더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트가 24년에 계속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더가 올라야 되는데 이더 도미넌스가 계속 줄었다는 얘기는 이더리움 가격은 안 올랐다는 거죠. 자,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이건 네. 이제 가격입니다. 가격. 네. 가격 차트인데 지금 두 개의 선이 보이죠? 약간 그 주황색 선하고요. 그리고 민트색이 있습니다. 자, 이 민트색은 이더리움의 달러 기준 가격입니다. 보면 1차 불장 때 보자면 이더리움의 달러 기준 가격이 뭐 1,500달러 이 정도 됐어요. 그런데 2차 불장 때 보면은 거의 뭐 5,000달러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올랐죠. 그리고 이번 이걸 불장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기준으로 불장으로 보자면요. 비트코인이 10만 9천 달러 고점을 찍을 때 이더리움이 4천 달러를 찍었어요. 이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도 2차 불장의 고점보다도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더 심각하게 보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주황색 차트입니다. 이 주황색 차트는 비트코인 가격 대비한 이더리움의 가격이에요. 이거 사토시 차트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보시면 이 주황색 기준으로 보자면 2차 불장 때의 고점이 1차 불장 때의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더가 오르긴 올랐는데 불장이라고 비트 대비 적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차 불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차 불장이라고 하는 지금 마지막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자면 이게 뭐 주황색으로 보자면 이게 오른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계속 것도 아니네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장이 지날수록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의 상황이 이래요. 사실은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약간 신호탄 역할을 맞아요. 해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안 아예 되고 안 되고 있는 있는 거예요. 네네. 시점에서
이제 그 신호탄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보는 그런 시선도 시장에 있더라고요. 신호탄이 바뀌었으면은 그 이더리움을 대신할 신호탄이 예, 뭐가 다른 있을까요? XRP, 뭐 솔라나 이런 애들이 또 거론이 그렇다라고 되는데, 보기에는 네. 또 가격이 만만치가 너무- 않습니다. 네. 자, 이게 바로 한국인이 사랑하는 XRP. 아, 예. 리플입니다. XRP. 네. 자, 마찬가지로 달러색은 이제 민트색은 달러 기준 가격이고요. 이 주황색은 그 비트코인 대비한 가격입니다. 자, 보시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좀 살짝 특이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1차 불장 때보다 이 달러 기준으로 보자면 2차 불장 때 가격이 더 높아요. 그리고 3차 불장 때 보면은 회복을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약간 그런데 대부분이 다 회복을 못했어요. 2차 불장 가격을. 그런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2차 불장 때 가격이 1차 불장 때 못 미치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달러 기준 가격으로 봤을 때 3차 불장 때 갑자기 가격이 튀어 올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21년 이때 사실 그 리플의 발목을 잡았던 게 바로 SEC 소송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많이 오를 때 얘는 많이 못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24년 말 이 약간 SEC 문제가 약간 해결 기미가 보이면서 갑자기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리플 가격이 XRP 가격이 이제 폭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러 기준은 이런데 제가 보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대비한 가격이에요. 주황색이죠. 보시면 그런데요. 예, 민트색이 3차 불장 때 많이 올랐다로 보이지만 비트 기준으로 보자면 2차 불장 때하고 비스무리해요. 그렇네요. 그리고 1차 불장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네요. 네. 이게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XRP 도.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망언을 아니 망원이 아니고.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요, 네. 시장에. 네. 자 그러면 네. 야 그러면은 아까 왜 트리거가 바뀐 거 아니냐 예. 신호탄이라는 네. 말씀 주셨는데 사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스스로도 자기들은 크립토커런시라는 표현을 안 써요. 디지털 에셋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약간 모든 크립토 프로젝트가 약간 이 좀 개발진 중심에서 시작을 했다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금융 쪽에서 예, 시작을 해서 출신 성분이 다르달까? 조금 일반 코인 시장과 좀 따로 노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과 비슷한 계열인데 뭔가 신호탄 역할을 할 수 있는 아까 그 뭐가 있을까를 보자면 사실 뭐 솔라나가 있겠죠. 그래서 2세대 알트코인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 솔라나의 뭐랄까 목표가 이더리움 킬러였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2세대이기 때문에 2018년 그래프가 없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 민트색은 달러 기준이고요. 주황색은 비트 기준입니다. 자, 2차 불장 때 이제 뭐 1차가 끝나고 그 암흑기에 출발해가지고 와 진짜 1차 불장 때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네, 250달러 뭐 근처까지 갔다가요. 그리고 내려와서 굉장한 침체기를 걸었습니다. 이게 약간 이 가격이 보자면 250달러 거의 육박하던 이 솔라나 가격이 보자면 FTX 사태 터지고 나서 거의 20달러, 30달러 선에 거래가 됐어요. 네, 굉장히 힘든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살아났습니다. 사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FTX가 미는 코인이다라고 해서 FTX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코인으로 여겨져서 FTX 망한 다음에 망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본인의 그 체인에 뭔가 생명력을, 생존 가능성을 입증시키면서 지금 가격이 와서 최근에 아까 그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던 취임식이 있던 1월 20일 요 즈음에 250달러 돌파하면서 달러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급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약간 올라오는 모양새이긴 한데 자, 제가 역시 주목하는 건 비트 대비한 가격이요. 1차 불장 때 비트 대비한 가격에 비해서 달러 기준으로도 최고점을 경신했지만 2차 불장 때의 가격은 여전히 훨씬 못 미칩니다. 네, 이 얘기는 뭐예요? 비트 대비해서 덜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면은 거죠. 지금 보여주신 세 가지 코인들이 모두 다 비트 대비해서는 덜 부진합니다. 오르네요. 너무 네, 부진하네요. 부진하죠. 네. 네. 3세대가 또 있습니다. 아, 3세대인데 수위가 있어요. 수위. 이 수위 같은 경우는 최근 퍼포먼스 좋습니다. 근데 3세대에 있다 보니까 최근 그 뭔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달러 기준 가격으로 보자면 최근 정점에 찍었을 때 거의 뭐 5달러 육박할 정도로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비트 대비한 가격을 보자면 그 최근 그 지난번에 달러 대비해서 고점을 찍었을 때와 그때 시점에 비트 대비한 가격과 처음에 출발했을 때 비트 대비 가격이 별반 차이 없어요. 이게 달러 기준으로 많이 올랐다 손 치지만 그 사이에 비트도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제가 또 갖고 온 게 이제 한국인 보유 상위 코인인데요. 이게 이제 FIU에서 조사를 하는 건데 24년 6월 말 기준입니다. 글로벌 상위 10개 종목은 이제 이런 시가총액 순위가 있는데 이 국내는 좀 달라요. 보시면 이제 XRP 같은 경우가 굉장히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도지도 좀 더 많이 들고 있고, 그리고 여기 상위 10개에는 없는 코인들이 이제 이 까만색인데 이더리움 클래식, 시바이누, 비트코인 캐시, 스택스 이런 것들을 많이 들고 계세요. 이게 왜 많이 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많이 들고 네. 계십니다. 이게 알트코인 투자를 잘못하는 게 되게 위험한 게 탈출의 기회를 주지 맞습니다. 않는 것 같아요. 네. 제 비트코인은 그냥 길게 보세요. 4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알트코인에는 말씀하신 대로 4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뭐 4년 동안 기다려도 기회가 안 올 수. 뭐 10년 기다리건 20년이 기다리건 탈출의 기회가 아니라 그냥 그 사이 이제 가루가 되거나 가루가 되어 갑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사이클이 거예요. 진행될수록 가루가 되어 가니까. 근데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차트도 많이 준비돼 있지만 이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자면 알트코인의 근데 장점이 뭐예요? 또 오를 때는 팍 올라주는 게 장점이에요. 잘 잡으면 됩니다. 네. 만약에 21년 초반에 이더리움 클래식을 잡았어요. 이게 몇 배를 먹는 건가요? 그렇네요. 네, 단순간에 한 뭐 2개월 만에 10배 넘게 먹는 거죠. 못 팔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뭐 각자의 사정이고. 이게 알트코인의 뭔가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파민이죠.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야? 재수없게 21년 한 이게 5월쯤인가요? 이때 잡았어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탈출의 기회가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만 그러냐? 시바이누 비슷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보다는 낫네요, 그래도. 자, 시바이누 1차 불장. 이게 시바이누가 이제 한국에 상장된 거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23년부터 이제 차트가 나타나고 있는데 24년에 급등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떨어졌다가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올랐지만 그때 수준을 회복 못하고 있고 다시 원래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차라리 지금 사시면은 뭔가 단기 상승에 뭔가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저 위에 물리신 분들은 탈출하실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한국인 사랑한 비트코인 캐시가 제가 보기에 제일 심각합니다. 야, 2018년에 기록했던 거의 한 590만 원, 80만 원 고점이요. 제가 보기에 제 장당포인데 죽어도 안 옵니다. 네. 너무 절망적인데요. 이건 진짜 절망적인 네. 차트죠. 네. 네. 이게 이제 비트코인에서 포크돼서 나와서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된 건데 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약에 2017년 한 10월쯤에 샀어요. 50만 원에. 그러면 한 2달 만에 10배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집어서 18년 초에 샀어요. 그러면 이 대충 한 400만 원 언저리에서 산 코인 가격 뭘까요?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50만 원 정도, 네. 50만 원 못 미칩니다. 네. 예. 안 오르겠네요. 이게 바로 알트코인의 문제가요. 난이도가 높다는 게. 이게 보통 비트코인 투자의 장점은 뭐냐면 야, 물리면 존버 이거잖아요. 네. 지금 존버하다가 지금 가루가 되는 상황이 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 1차, 2차 불장 때 보면 약간 이제 고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고점이 없어지고 있어. 알트코인의 네. 고점이. 에이다는 이제 그 18년 그리고 2차 불장 때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3차 불장이라고 왔지만 그때 2차 불장 때 기록했던 것에 3분의 1 수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에이다는요,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에서 이런 차트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게 신뢰가 조금 더 없기도 한데요. 이게 알트코인이에요. 입니까? 네, 이게 알트코인입니다. 아, 예. 이것이 알트코인. 네. 네, 그렇네요. 그 네. 시총 상위에 있는 그런 코인들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알트코인. 그리고 아까 문제가 시가총액이잖아요. 네. 그거는 코인 가격 곱하기 유통량이거든요. 알트코인의 경우는 유통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의미도 예, 있네요. 예, 예. 계속 찍어내기만 하고 뭔가 그 코인이 갖고 있는 뭔가의 그 경쟁력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알트코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야, 이거 뭔가 쓰임새를 만들어내고 야, 이게 뭔가 돈을 버는 거다라고 하는 알트코인은 살아남거나 이제 경쟁력을 갖겠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딱히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 밈코인 발행 플랫폼이 되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많이 번 돈의 가치와 시가총액을 비교했을 때 보자면 너무 고평가된 거예요. 지금도 고평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다는 건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퍼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해낼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길게 해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뭔가 기대감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가격이 이제 오르는 거고, 그렇지 않고 기대감도 없어지면 이제 가격은 계속 우하향하게 되는 거고,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그 이제 스스로의 경쟁력을 입증한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신생 알트코인들 보자면요, 출시 시점이 가장 고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트럼프 밈코인.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밈코인 말씀하셨으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알트코인 아까 예. 갑자기 하루아침에 오를 수 있잖아요. 네. 트럼프가 밈코인 보유자들을 불러서 식사하겠어라고 하니까 갑자기 70%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노리시는 건데, 알트코인 투자자분들이.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막 오르는 그게 이제 다 같이 와서 시즌이라는 형태로 와서 너도 오르고 나도 오르고 모두 어깨 동무하고 올랐는데, 지금은 아까 특정 것들만 오르거든요. 거기 두더지 잡기예요. 네, 그래서 코인 투자의 난이도가 높다라고 표현드릴 수 있죠.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오르는 건 한순간이고요. 이후 하락과 횡보의 고통이 엄청 이어진다, 길게. 그리고 고점을 매수했을 때는 탈출 기회를 안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거래소에서 살 수 있는 알트코인은 스타트업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드머니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스밸리를 거쳐요. 이때 대부분 망해요. 망하고 있다가 이제 시리즈 A 받고 B 받고 CD 받고 나중에 이제 IPO.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스타트업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원래 우리가 이제 그 주식으로 봤을 때 스타트업을 투자할 때는 이 IPO, 그러니까 이미 다 성장해서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코인의 경우에는 지금 막 시작했는데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기 주식을. 그래서 막 샀는데 망한 거죠. 이거는 상장 심사에 그 문제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상장 심사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게, 어렵죠, 주식 진짜. 같은 경우에는 상장 심사가 얘네가 진짜 5년 연속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니? 아니면은 돈을 못 벌어도 뭔가 특허나 기술이 있니? 이런 거 평가하고 있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합니다. 그냥 하니까. 예, 예. 그죠. 그냥 미래를 보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했어. 미래를 보고 할 때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드머니 투자에서 엔젤 투자자, 그럼 VC 같은 곳들만 투자를 해요. 우리는 아예 접근이 안 돼, 일반인들은 이런 자체의 시장에. 근데 이제 우리도 접근하다 보니까 여기서 대부분 망하죠. 이게 바로 이제 알트코인 투자인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트코인은 한 방에 있다는데, 제가 4월 23일 기준으로 그때 막 시장 좋아졌을 때 보자면 24시간 기준으로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밈코인들 보자면 60%씩 오르는 거. 이것도 딱히 30%씩 오르고, 지금 AI 밈코인 테마가 30% 올랐고요. 펌프다펀이라는 그 밈코인도 30% 올랐고요. 여기도 보시면 데빈이라는 코인은 24시간 기준 300%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 한 방이 있어서 지금 알트코인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트롤 같은 경우는 400% 넘게 올랐고요. 그래서 알트 시즌이 와야지 돈을 버는 거였는데, 알트 시즌 오지 않아도 돈 버는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해서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됩니다. 얘기는 뭐예요? 알트코인 들고 존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손절해라. 그래서 이제 네. 문제가 그거예요. 네. 들고 계신 분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야. 네, 지금 적당할 때 네. 사서 이제 팔면 되는데, 물린 분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야, 네가 만약에 그런데 알트가 오르면 어떡할래?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투자 판단은 각자에게 있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알트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보시다가 갑자기 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물량을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막 침체돼 있는데 정리하시는 게 굉장히 괴롭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한번 튀거든요. 어떤 이유에서건. 그때가 오히려 알트를 더 사 모으는 게 아니고, 야,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 보다라고 사 모으는 게 아니라, 튀었을 때가 그래도 이 정도에서 좀 팔고 나오는 시점으로 잡는 게 어떨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박 노리고 알트코인 접근하면 대체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 장기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다 대부분 물리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튀었을 때 투자하지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립토 시장에서는 살아만 남아 있으면 과실을 누릴 텐데, 알트를 존버하시다가는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에 알트는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매매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었지만 우리가 또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점 찾아봐야겠죠.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코인 뉴스룸 오늘도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